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으로 20대라고 하셨는데 어제 깨졌어요. 제가 어제가 생일이어서 만으로 3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살이고요. 뉴스킨 사업 시작한 지 딱 5년 됐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히 5년이 됐고요. 26살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고요. 평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26살 때 처음 이런 자리에서 이 뉴스킨 사업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한 70분 이상의 그 정도의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목표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풀려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결정은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건데 저는 그 선택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5년간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얼마나 제대로 이 사업을 잘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초기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사업 설명 강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재인식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살 때 재수학원이에요.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은 가야 되지 않나? 그냥 그 정도 이유로 그래도 재수할 때 고시원에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고요. 남자들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어디 가죠? 네, 군대 가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 좀 힘든데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 지원을 해서 2년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 전역할 때쯤 되면 시간이 많잖아요. 전역하고 뭐 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임들 모습을 봤어요. 해외로 나가는 선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중대에. 그래서 나도 1년 정도는 해외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학교 바로 복학하기는 싫고 외국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습니다. 근데 호주 가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스킨스쿠버 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스킨스쿠버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해병대 수색대는 스쿠버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수영, 유영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바다 생물들 보는 너무 좋아서 군대 전역하고 제가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사이드 잡으로 스쿠버 강사라는 일을 프리랜서로 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 전역하고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따서 호주로 갔어요. 호주 갔을 때 제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2013년이었는데 호주에서의 경험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하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철저히 대한민국 그 제도권 교육 안에서 자라온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생각이 많이 깨졌어요. 사실 그 나라에 처음 갔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간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갔기 때문에 100만 원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전역한 패기로 100만 원 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는 모든 선택,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 다 저에게 있는 상황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낯선 곳에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상황을 극복해가는 제 모습도 보고 호주는 우리나라랑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요. 호주가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나라 크기는요 80배예요.
전혀 환경이 다른 나라고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대학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렇지만 그곳은 그렇지 않고 뭔가 제 주변에 있는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호주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 어떻게 살고 싶지? 내가 과연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대학교에 복학해서 졸업해서 취업하고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 한국 돌아오기 3개월 전에 스쿠버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호주에서 스쿠버 강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페이를 많이 받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바닷속에 뛰어드는 그런 삶을 실제로 3개월을 살고 나니까 더 한국에 가기가 싫어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선배들의 직장 생활의 모습이 저거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나는 평생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멋진 나라에서 또 호주라고 하는 한 나라만 가봤지만 전 세계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마음껏 스킨스쿠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5살 때. 근데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갔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 복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과생이고 공대생이 하는 공부 뻔하잖아요. 실생활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공부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 잘 받으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대학교 3학년, 26살 때 대학교 3학년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있을 때 제 대학교 동기가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에게 뉴스킨 전달해줬을 때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저도 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대감도 없고 의심도 없고, 근데 한번 친구가 얘기하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맨 앞자리에서, 서울에서 맨 앞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잘 이해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침 타이밍이 제가 학교 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결핍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 뉴스킨 사업을 그때 생각 하나를 잘했던 게 잘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 일이 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무리 이 일이 괜찮은 일이어도 내가 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나에게 뉴스킨 사업을 하라고 하지 마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한다. 대신 나는 이 사업을 잘 알아보고 싶으니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온라인 강의들도 저한테 막 보내주고,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 들을 수 있는 그 시간표들 이렇게 보내주면서 한번 제대로 네가 배워보고 공부해 보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정도를요 진짜 바짝 알아봤어요. 제 기억에 하루에 강의를 3개에서 5개씩을 3주 동안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생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궁금한 걸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풀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괜찮다. 이 사업 괜찮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사실 이 사업이 괜찮은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별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아무리 멋진 일이고 뭐 대단한 일인 것과 그 일이 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직장이랑 비교를 해봤던 것 같아요. 직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패턴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직장이란 곳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직장을 들어가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직장을 들어가도 열심히 다닐 거고 이걸 해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과연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삶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스킨스컵을 하는 건데 직장을 다니면 일단 직장에 고용되어 있고 그 일하는 시간만큼은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뉴스킨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니까 이 사업에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회 경험이 없고 대학생이고 뭔가 직장도 한 번도 안 다녀본 제가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도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마음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저에게 희망을 줬던 한 가지 말이 뭐였냐면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게 저한테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할 만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뉴스킨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가면서 배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할 자신은 없지만 잘 배울 자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 남들보다 좀 늦더라도 열심히 배우다 보면 나도 잘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당시 20대였기 때문에 남자는 30부터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대에 하는 도전은 실패도 남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해보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뉴스킨 사업을 선택을 했고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뉴스킨 사업을 잘 알아보기로 결정한 거,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바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판단보다는 한 10번 이상 이 강의를 잘 검토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은 본인에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재수학원을 선택하는 데만도 한 달을 알아보고 결정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이때는. 왜냐면 남들이 이미 대학교 들어갔는데 저는 1년을 남들보다 늦게 가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선택에 내가 어떤 학원을 선택해서 들어가느냐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 판단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고 최소한 판단을 늦추더라도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들었어요. 이 말은 노력도 중요한데 노력보다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하죠? 근데 자동차 타고도 올 수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과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이 둘 다 가능은 하지만 누가 더 힘들게 오죠? 자전거가 더 힘들게 오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기가 훨씬 더 고생을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가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두 사람의 무슨 차이였을까요?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했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선택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부산을 도착할 수 있지만 훨씬 쉽고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는 삶이 다 다를 거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원하는 성공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무언가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전문직일 수도 있고 자영업일 수도 있고 뭐 개인 사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언가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도구가 만약에 자전거였다면 굉장히 힘들게 갈 수 있는 거를 이 뉴스킨이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와닿으신다면은 시작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도구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뉴스킨 사업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더 멋지게 빠르게 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뉴스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도구적인 관점에서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은 유통 사업이에요. 심플하게 말하면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이 유통이 돼야 돈을 버는 게 맞아요. 우리가 유통하면 일반적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넘어가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생산자가 10,000원의 제품을 만들면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는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광고나 총판 도매 소매점들을 거쳐서 제품이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뭐 유통업자를 돈이 남겨 먹어야 될 거고, 광고비 이런 것들 다 결국은 누구 부담이 되는 거죠? 소비자. 그러니까 제품 소비자 가격이 결국은 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유통이 이런 유통이에요. TV 홈쇼핑이나 대형마트나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 많이 하시죠? 이런 유통이 옛날에 있었나요? 뭐 1970년대 이때 있었나요? 없던 유통인데 새로 생겨난 유통이란 말이에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유통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서 구매하면 싸요. 그 이유는 유통 과정을 줄여버렸기 때문이에요.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버리고 바로 택배로 직거래를 쏴주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낭비되는 돈을 줄였죠. 그 돈을 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유통에서 뺄 수 없는 게 광고예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간대에 좋은 연예인 써서 광고를 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요, 광고에만 1년에 몇백억 단위의 돈을 쓴대요. 근데 결국 그 돈은 다 소비자 가격에 부담이 되겠죠? 근데 혹시 광고 믿으세요? 요즘에 뭐 TV에서 굉장히 뭐 클래스가 높은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 그 제품이 클래스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싼 연예인을 주고 광고를 했다는 건 그만큼 광고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에 거품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오히려 뭘 믿죠? 입소문을 믿고 후기를 믿고 그러지 연예인 광고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고도 한번 어떻게 없애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직거래인데 광고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쓸데없는 거품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여기서 세이브 시킨 돈을 가지고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오나요? 품질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을 회사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알아야 구입을 할 텐데 광고를 포기해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른쪽 보시면 위에 두 유통은요,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유통이에요. 즉 기업이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쓴다, 그게 다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떻게 보자는 거냐면 유통의 주체를 소비자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쓰기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광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 소비자로 쓰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쓰고 주변에 한번 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회사 매출은 올라갈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올라간 거죠? 나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 광고비를 나에게 대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권 자체를 소비자들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비만 해도 되지만 소비하면서 돈을 벌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소문에 의해서 계속 확장되는 비즈니스 형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너네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왜 광고 안 해? 이것도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광고 안 하는구나.
그리고 백화점에 있는 제품들보다 뉴스킨 제품이 가격도 저렴했는데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어? 아, 이런 원리 때문에 뉴스킨 제품이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구나. 뉴스킨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요,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먼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됐고, 그래서 결국 뉴스킨 사업은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을 전 세계 50여 개국에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뉴스킨은 50개국 이상의 나라에 지금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점포 온라인 유통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열려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야, 이게 말이 거창해서 이렇게 유통 사업이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판매 아니야? 결국 화장품 팔으라는 거잖아. 결국은 뉴스킨 제품을 판매, 즉 영업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뉴스킨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고 뭐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판매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실 거예요? 저는 최소 안 할 것 같아요. 저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진짜 피 터지게 공부했던 학생인데, 저에게 이 비즈니스가 단순히 뉴스킨 제품을 영업하는 일로 이해가 됐다면 이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은 거와 상관없이 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한 이유는 이 뉴스킨 사업이요, 비즈니스라는 게 정확히 이해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이 뉴스킨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비즈니스가 영업이 아니라 사업인지를 정확히 이해시켜 드리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과 사업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제가 내용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백종원 아세요? 자,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 중에 백다방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백다방이 있어요. 자, 만약에 백다방에서 하루에 커피를 100잔을 판다면 한 달에는 3,000잔 파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백종원은요, 우리나라에 백다방을 5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500개의 대리점에서 하루에 커피가 100잔씩 팔린다면 백종원 입장에서 5만 잔, 하루에 5만 잔, 한 달에 150만 잔의 커피가 팔려 나가는 거예요. 백종원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150만 잔을 한번 팔아볼까?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봤더니 50년 걸려요. 자, 백종원의 한 달의 결과물은 백다방 사장님이 50년을 일했을 때의 결과물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백종원이 3달 일할 때 결과물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쫓아간다는 얘기가 되죠. 어떻게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백다방 사장님은 영업하고 있는 거고요, 백종원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백다방 사장님은요, 본인의 24시간이 결국은 본인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가게 샷다를 내리면 수입이 안 들어오고 샷다를 올리면 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즉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백종원은요, 본인 24시간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500명의 2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죠. 500명의 백다방 사장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결과가 본인의 수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일이 백종원이 매일같이 개입돼야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백종원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아도 전국의 백다방 알아서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이미 다 시스템화 시켜놨기 때문에 백종원은 지금부터 한 5년 10년 해외에 나가서 놀고 있어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백다방, 한신포차,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등등 백종원의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이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종원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업과 사업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뒤에 뉴스킨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설명드릴 때 백종원과 비슷한 구조가 뉴스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지어서 많이 설명드릴 거기 때문이고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용어를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지렛대예요. 지렛대는 뭐죠? 무거운 물체를 좀 더 수월하게 들 수 있는 도구잖아요. 여기에 큰 돌멩이가 있어요. 이거를 혼자 들려니까 못 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 돌멩이를 든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쉽게 드는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레버리지는 결국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300분 앉아 계시죠? 이것도 지금 레버리지예요. 제가 만약에 300분에게 1대1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면 저 300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300분 모아놓고 한 방에 하죠. 그럼 저 지금 1시간 동안에 몇 시간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300시간의 효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거. 그래서 부자들은요, 돈을 버는 것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벌까?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 방식으로 돈을 벌까를 고민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시급을 올릴까?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들 때 난 두 개 들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평범한 사람이고요.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덜 써서 저걸 들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내가 아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저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효율적인 경제활동,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을 부자들은 항상 고민한다는 거. 그래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결국은 레버리지, 즉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적인 거를 구축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백종원이 그걸 구축한 사람 맞나요? 백종원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들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잖아요. 어떤 그런 걸 시스템이라고 하고 레버리지라고 하고 그게 곧 비즈니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지어서 뉴스킨 사업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 왼쪽만 있는 줄 알았어요. 노동 수입. 노동 수입이라는 거는요, 시간을 투자해서 노동을 하고요,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 한 이력서 50군데 뿌려가지고 그 중에서 저를 뽑아주는 곳 중에서 돈 많이 주는 데 가야지,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같은 시간을 일하면 돈을 많이 주는 데 가는 게 좋으니까, 결국 직장을 돈 벌려고 가는 거니까 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뉴스캔에 와보니까요, 수입의 구조가 제가 반쪽짜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 열린 거예요. 이쪽은 뭐냐면 권리 수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권리 수입은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산을 구축해요. 그리고 자산에 의해서 돈을 계속 들어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자산을 내가 구축했다면 이 자산의 소유주가 누구죠? 나죠. 그 자산을 소유했다라는 소유권에 의해서 권리 수입을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한 개인이 상식적으로 일으킬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벌어버릴 수 있는.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저 사람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텐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아니, 평일 이 시간에 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부럽지만 우리가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형태의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5% 미만의 사람이 이 권리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95% 이상의 사람이 이 노동 수입 쪽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 수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 시간당 페이를 얼마나 받는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이쪽 영역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뉴스킨 사업이 어느 분면이기 때문일까요? 오른쪽이라는 걸 제가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했죠? 미래의 내 남편이 소득이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다, 있어요? 미래의 남편이 이 정도 수입이 됐으면 만족한다. 얼마예요? 잘못 물어봤어요. 결혼했어요? 미래의 내 남편이 이 정도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 한 달 수입. 아니, 1억이래요. 왜 이래? 1,000만 원.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요즘 젊은 분들이 이래요. 저도 젊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났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만났는데 수입을 알아봤더니 400인 거야. 월 400. 자기 본인 기준치보다 낮죠?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400이 건물에서 계속 들어오는 수입 400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의 양도 중요하지만 수입의 구조, 어떤 형태로 수입이 들어오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1,000만 원을 버는데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을 하는 사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500이 들어오는데 그 500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계속 들어와.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뉴스킨 사업의 매력은요, 일단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수입적인 매력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든 못하시든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나의 유통망과 나의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 유통망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은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생각이 달라요.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찾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일단 뭘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만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살 뻔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모르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력서 넣고 저 뽑아주는 데 중에서 돈 많이 주는 데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저한테 200을 주면 200에 맞게 살 거고, 300을 주면 300에 맞게 살 거고, 그렇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땅에서 석유를 캐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석유가 있는 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파죠. 일단 파요. 일단 아무데나 파요. 야, 시간 없으니까 일단 아무데나 파. 그리고 10년을 팠는데 석유가 거기가 없는 곳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들 많이 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고, 한 5년 하고 또 옮기고, 또 거기서 한 10년 했는데 이것도 아니어서 또 옮기고, 이런 분들도 많이 보죠. 결국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정확히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선택할 때는요, 이 일이 어려운가 쉬운가,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뭐 혹은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뉴스킨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업이 너무너무 시작부터 적성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게 정확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에 제가 맞추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뉴스킨 사업이 여러분들 원하는 삶을 사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인데 너무 쉬워, 그럼 하실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거 꼭 필요해 라고 한다면 어렵다고 안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려워도 극복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 사업이 단순히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이런 기준이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와 매력과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 수입이라는 건 반드시 자산이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자산. 제가 첫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서장훈 아세요? 네. 서장훈이 농구 선수인데 지금 농구 안 하고요. 지금 TV에 나오지만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많이 얘기하죠. 강남 역삼 쪽에요, 그 서장훈 빌딩이 있어요. 거기서 매달 몇억 대의 월세를 받고 있어요. 먹고 사는 시장 없죠? 자, 이 사람은 권리 수입 받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자산이 뭘까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의 소유주가 본인이니까. 자,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지속적인 수입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백종원이에요. 백종원은 우리나라에 30가지가 넘는 종류의 프랜차이즈를요, 수천 개를 깔아놓고 있어요. 그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에서 로열티 수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백종원 권리 수입 받는 사람 맞나요? 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뭔가요? 그럼 프랜차이즈 대리점들,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이 결국 본인 소유죠. 자, 이 사람에게 자산은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자산이에요. 자, 장범준 아시나요? 이 사람이 슈퍼스타 K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뜬 사람인데요. 이 친구가 박명수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방송 활동이 뜸하시냐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굳이 방송할수록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고정 수입원이 있는 자의 여유. 이 고정 수입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권리 수입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뭘까요?
자기가 만든 노래,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 노래가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때문에 봄만 되면 벚꽃 연금이라고 표현을 했죠. 매 봄만 되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 저작권료 받은 거 가지고 이 사람은요 또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에서 또 뭘 받겠어요? 월세.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자산 형태로 바뀔 수 있는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시급을 올릴 수 있을까? 결국은 월급으로 받지만 그것도 내가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잖아요. 최저시급 지금 8,300 얼마라는데 시급 8만 원 받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시급 5만 원 받는 사람이 있겠고 물론 수입은 세지만 구조적으로는 노동 수입이에요. 일을 안 하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수입. 이들이 버는 수입은 그 수입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조앤 롤링 아세요? 해리포터 작가예요. 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이 해리포터 시리즈 때문에 이 조앤 롤링이 버는 돈이요 1년에 3천억이에요. 인세 수입으로만 그 수입을 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수입 갖고 싶으세요? 수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런 수입을 갖게 되면요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비록 그 돈이 300만 원, 500만 원일지라도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나 이거 하는 자신 있어 하는 거 있으세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려줬으니까 내가 저 네 개 중에 저거 하나는 한번 해봐야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권리 수입이라는 거는요 평범한 사람은 못 가져요.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상식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요 본인의 스펙을 올려서 시급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수입을 원한다는 거예요. 깨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뉴스킨 사업을 잘 이해하시